미안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왜 미안하다라는 뜻이 됐어요? 对가 미안이고 不치가 하다예요? 그런 거 아닙니다. 对不起는요, 쌤송의 중국어 문법, 정도보호와 가능보호. 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주현입니다. 자, 이 시간은요, 정도보호와 가능보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어는 보호가 굉장히 발달한 언어입니다. 보호를 잘 사용해야 중국어를 맛깔나게 할 수 있는데요. 이 보호라고 하는 문법 용어가 좀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요. 보호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에도 보호가 있습니다. 한국어의 보호, 제가 표준국어 대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나와 있느냐, 주어와 서술어만으로는 그 뜻이 완전하지 못한 문장에서 그 불완전한 것을 보충하여 뜻을 완전하게 하는 수식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어랑 서술어만 있으면 안 되고 뭔가 이렇게 보충하는 말이 필요하다. 그래서 보호를 쓴다라는 내용인데요. 국어에서는요, 우리 한국어에서는 되다, 아니다 앞에 조사, 이, 가를 취해서 나타나는 그런 문장 성분을 보호라고 합니다. 설명만 보면 좀 어렵고요. 예문을 알면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법 공부하면서 문법적인 지식, 이론적인 것뿐만 아니라 항상 예문도 같이 알아두세요. 자, 한국어의 보호 예문입니다. 철수가 지도자가 되었다 라고 할 때, 철수가 되었다 라고 하면 뭐가 된지 모르잖아요. 이때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식으로 이 지도자라는 말이 보호입니다. 네, 뭐뭐가 되었다라는 말 앞에 이 가가 붙어서 뭐뭐가 라고 하는 그 내용이 보호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영어에서도 비슷합니다. 영어에도 보호가 있습니다. 영어 보호를 이제 사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영어의 보호는 주어나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에는요, 주격 보호와 목적격 보호가 있어요. 주어를 보충 설명하면 주격 보호,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면 목적격 보호예요. 이것도 예문 하나만 볼까요? 간단하게. My cousin is a math teacher. 나의 사촌은 수학 선생님이야. My cousin이라고 하면 얘가 주어예요. 이 선생님이랑, 수학 선생님이랑 이 my cousin이 같은 내용이죠. 그런 식으로 my cousin을 보충 설명하는 a math teacher이 주격 보호가 되는 겁니다. The news made me happy. 그 뉴스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어 라고 했는데요.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죠. 나라고 하는 me를 행복하게 했다라는 뜻으로 여기서 happy는 목적격 보호가 됩니다. 영어 어렵게까지 깊게 설명드릴 건 아니고요. 주어를 보충 설명하면 주격 보호,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면 목적격 보호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어의 보호는 어때요? 역시 보충한다 라는 의미는 같아요. 근데 중국어의 보호는요, 주어나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게 아니라 수어를 보충 설명합니다. 수어, 이 동사나 형용사 뒤에 붙어서 그 의미를 보충하거나 구체화하는 문장 성분을 보호라고 합니다. 근데 이 보호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떤 게 있었죠? 정도보호, 상태보호, 결과보호, 가능보호, 방향보호, 수량보호 등등이 있어요. 수어 뒤에서 수어의 정도를 나타내거나 상태를 나타내거나 결과를 나타내거나 또는 이 수어가 가능한지 어쩐지를 나타내거나 수어 동작의 방향을 나타내거나 수량이나 양이나 시간의 양이나 이런 걸 나타내는 것들이 다 보호입니다. 보호가 굉장히 다양하니까 이 다양한 보호들을 하나하나 예문과 함께 쓰임새를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일단 정도보호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정도부유, 어떤 정도를 나타내는 보호를 정도보호라고 합니다. 정도보호는요, 수어 뒤에서 어떤 동작이나 행위가 또는 어떤 상태가 어느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나타내 주는 것이 정도보호예요. 정도를 나타내 준다? 이 정도를 알아두시고요. 예문을 봅시다. 예를 들어서 말을 참 잘해요. 빠르게 달려요. 천천히 걸어요. 이런 문장을 이제 정도보호를 이용해서 나타내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잘 보세요. 우리말에서는 잘한다 라고 할 때 잘이 한다 앞에 붙었어요. 빠르게 달린다 해서 빠르게 라는 말이
달린다 앞에 붙었고요. 천천히 걷는다에서는 걷는다라는 말 앞에 천천히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어를 만들면서도요, 잘한다, 빠르게 달린다, 천천히 걷는다 라는 식으로 빠르게, 잘, 천천히 이런 말들을 보호 자리에 넣지 않고 부사어 자리에 넣으려고 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는 거예요. 부사어는 수로 앞에 옵니다만 보호는 수로 뒤에 와야 돼요. 그러니까 중국식으로 한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말하는 정도가 아주 잘한다, 달리는 정도가 아주 빠르다, 걷는 정도가 아주 느리다 라는 식으로 말하다, 달리다, 걷다 라는 말을 먼저 써주고 뒤에 잘한다, 빠르다, 느리다 라는 말을 넣어줘야 중국어로 정확하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잘한다, 빠르다, 느리다 라는 이 정도를, 그러니까 달리는 정도가 빠르다, 느리다, 뭐 걷는 정도가 빠르다, 느리다 이런 정도를 보호 자리에 놓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뭐 설명이 복잡하니까요. 예문을 먼저 봅시다. 이런 얘기예요. 说得很好. 说 말을 하는데, 이 말을 하는데 그 말하는 정도가 很好 하다라는 얘기예요. 말을 하는데 그 말하는 정도가 很好야, 매우 좋아 라는 식으로 잘한다라는 말을 할 때, 중국어를 잘한다라고 할 때, 말을 잘한다라고 할 때 说得很好라고 하면 됩니다. 빠르게 달린다는 어떻게 할까요? 달리다 뒤에 매우 빠르다라는 말을 붙인다라는 얘기예요. 跑得很快. 跑得很快. 빠르게 걷는다, 천천히 걷는다 이런 말은 어떻게 해요? 걷는다라는 말을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느리다, 빠르다라는 말을 써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走得很慢이라고 하면 됩니다. 走得很慢, 걸음걸이가 느려요, 느리게 걸어요 라는 뜻이에요. 자, 지금 여기 보면 공통적으로 보이는 글자가 하나 있어요. 어떤 글자가 보여요? 너자가 들어있습니다. 说得很好, 跑得很快, 走得很慢이라는 식으로 정도 보호를 쓰기 위해서는요, 수로 다음에 너자를 붙여주고 그 다음에 정도를 나타내주는 표현을 쓰면 됩니다. 자, 너자를 쓰는 거 잊지 마세요. 수로와 보호 사이에 이 연결을 해주는 이 너자는요, 우리가 문법적으로는 구조조사라고 부릅니다. 너자 자체가 정도 보호는 아니에요. 간혹 너자가 정도를 나타낸다, 정도 보호다라고 설명을 하시는 선생님들도 있는데, 괜찮아요.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알아둡시다. 이 더 자체가 정도 보호는 아니고요. 더는 수로와 정도 보호를 연결해주는 구조 역할을 하는 구조조사고요. 결과 또는 정도를 표시합니다. 说得不好. 말을 잘 못해요. 말을 하는데 그 말하는 정도가 不好 하다라는 식입니다. 说得很好, 说得不好. 너자가 들어간다. 알아둡시다. 정도 보호가 쓰인 문장은요, 평소의 습관이나 자주 발생하는 것에 대한 서술을 나타내지만 이미 일어난 동작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기도 해요. 정도 보호는요, 수로 다음에 더를 쓰고 보호를 써줘요. 그래서 대표적인 걸로 지금 계속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说得很好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말을 하는데 말 잘해요 라는 식으로 말 잘한다를 说得很好라고 하면 돼요. 근데 말을 잘한다 말고 말을 빨리 한다 라고 한다면은 说得很快하면 되고요. 말을 천천히 한다, 느릿느릿하게 한다 라고 한다면은 说得很慢이라고 하면 되겠죠. 说得很好, 说得很快, 说得很慢. 이런 식으로 그 사람 말이 빨라요, 그 사람 말이 느려요, 그 사람 말을 잘해요 라는 식으로 평상시 습관이라든지 그 사람에 대한 서술을 할 때 说得很好 하면 돼요. 말 잘해요, 걔 말 잘해요 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정도 보호를 쓴 문장에서는요, 평상시 습관이나 보통 이런 얘기보다도 이 어떤 동작이 완료됐을 때 그 결과를 나타내는 용법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说得很好는요, 말을 잘한다 라는 뜻 말고 말을 잘했다 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지금 단상에 올라가서 얘기를 했어요. 말 잘했어요. 说得很好 하면 돼요. 평상시에 늘 말 잘하던 사람이 아니어도 말 잘했어 라고 할 때 说得很好 라고 하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画得很好 하면 무슨 뜻이에요? 와, 그림 잘 그려요. 그 사람 그림 잘 그려요 라는 얘기인데, 그림을 잘 그렸다 라고 할 때도 쓸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림이라고 하는 목적어는 따로 없어요. 画得很好 하면 잘 그린다 또는 잘 그렸다 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구별하느냐? 앞뒤 문맥이나 이 언어 환경을 통해 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잘 그린다, 画得很好.
또는 잘 그렸다, 画得很好 똑같아요. 唱得很好 하면 무슨 뜻이 있어요? 노래를 잘 부릅니다 라는 뜻도 있지만 와, 노래 잘 불렀어요 라는 뜻도 됩니다. 唱得很好 와, 노래 잘 부릅니다. 노래라고 하는 지금 목적어가 없어요. 그냥 잘 부릅니다 라고 할 때 唱得很好 하면 돼요. 누군가가 노래를 딱 끝냈어요. 와, 노래 잘했어요 라고 할 때도, 잘 불렀어요 라고 할 때도 唱得很好 라고 할 수 있습니다. 写得很好 하면은 글을 잘 쓴다 라는 얘기예요. 와, 그 사람 글 잘 써요. 근데요, 누군가 글을 썼어요. 뭐 글씨나 글을 썼는데 와, 잘 썼네 라고 할 때도 写得很好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평상시에 뭐 습관적인 거 아니면 일반적인 내용을 서술할 때도 정도보호를 쓰지만 뭔가 동작이 완료되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그걸 서술할 때도 결과보호를 쓸 수 있습니다. 说得很好 말을 잘해요 라는 얘기예요. 말을 잘했어요도 가능합니다. 근데요, 무슨 말을 잘했는지, 무슨 말을 잘하는지 모를 때는 목적어가 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어 참 잘해요. 한유, 중국어라는 목적어를 넣어서 중국어 잘한다 라는 말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 말을 잘한다 라고 할 때는 说得很好 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중국어를 말한다 라고 하니까 说汉语, 한유라는 목적어를 넣으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초급 중국어에서요, 중국어 잘한다 라는 문장 만들어 보세요 하면은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说汉语的很好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 정도만 해도 알아듣는 데는 큰 문제 없습니다. 说汉语的很好. 근데 틀린 문장이에요. 说汉语的很好 라고 하면 안 되고요. 说汉语说得很好 라는 식으로 说자를 한 번 더 써줘야 됩니다. 중국어를 잘합니다. 说汉语说得很好. 说汉语的很好 라고 하지 마세요. 이 두 번째 문장은 틀린 겁니다. 그는 중국어를 잘해요 라는 말 만들어 볼까요? 그라고 하는 주어까지 하나 더 붙여보겠습니다. 他说汉语说得很好. 他说汉语说得很好 라는 식으로 说자를 두 번 반복합니다. 很好, 매우 좋다라는 뜻의 很好 말고 다른 표현을 넣어서도 얘기할 수 있어요. 他说汉语说得不错 해도 괜찮습니다. 잘한다 라고 할 때 不错 라는 말도 씁니다. 他说汉语说得不错. 그는 중국어 잘해요 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중국어를 잘 못해요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不错 대신에 不好를 넣어주면 됩니다. 他说汉语说得不好. 他说汉语说得不好. 그는 중국어 잘 못해요 라는 얘기예요. 지금 계속 说라는 낱말을 두 번 반복하고 있는 거 귀에 들어오나요? 네. 说汉语说得很好 라는 식으로 说를 두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는 중국어를 못해요. 他说汉语说得不好. 걔는 중국어를 완전 못해요 한다면은 他说汉语说得很不好. 한자를 하나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他说汉语说得很不好. 그는 중국어를 아주 못해요. 자, 지금 여기서 说汉语说得很不好 하는 식으로 说라고 하는 요 글자를 두 번 쓴 이유가 뭘까요? 우리 중국어 어순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어는요, 주어, 수로, 목적어 요 어순으로 가고요. 주어 앞에 관형어 올 수 있고요. 목적어 앞에도 관형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로 앞에 부사어가 올 수 있고 수로 뒤에 보호가 옵니다. 수로 뒤에 보호가 와요. 요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지금 우리 정도 보호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수로를 쓰고 그 뒤에 정도를 나타내준 정도 보호를 써줍니다. 근데 갑자기 그는 중국어를 잘해요. 중국어라고 하는 목적어를 써야 돼요. 그러면은 수로 뒤에 목적어를 써버렸어요. 그럼 이 뒤에 보호를 쓰려고 하니까 가만히 있어 보세요. 보호는 수로 뒤에 써야 되는데 목적어 뒤에 쓸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다, 어쩔 수가 없다. 목적어 뒤에 수로를 한 번 더 써주고 그 다음에 보호를 쓰자라고 해서 说汉语说得很好 이런 식으로 수로를 한 번 더 써주게 된 겁니다. 자, 그는 중국어를 잘해요 라고 할 때 他说汉语说得很好 라는 식으로 수어를 두 번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두 번 쓰기 싫어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목적어를 앞으로 끌고 나오면 돼요. 汉语说得很好 하면 됩니다. 汉语说得很好. 중국어요? 걔 잘해요 라는 식으로 이 중국어라는 말을 수로 뒤에 목적어 위치로 놓지 않고 앞으로 주제로 끌고 나오면은 조금 쉽게
他说得很好 라는 식으로 동사 반복하지 않고도 쓸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뭐 다른 예문을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唱得很好 잘 불러요. 예, 그 다음에요. 跳得很好 잘 춰요. 춤 잘 춰요. 写得很好 잘 써요.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노래라고 하는 목적어, 춤이라고 하는 목적어, 글이라고 하는, 글씨라고 하는 목적어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목적어를 어디다 넣어야 돼요? 예, 그냥 여기서는 목적어를 창 다음에 넣을 수는 있는데, 그래 보면은 보어를 쓸 때 이게 목적어 뒤에 보어가 오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예문으로 천천히 보면서 합시다. 그녀는 춤을 잘 춰요 라는 말 어떻게 해야 돼요? 跳得很好 라는 말에 跳舞, 우라고 하는 목적어를 넣으려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 바뀝니다. 她跳舞跳得很好 그녀는 춤을 추는데 그 춤추는 정도가 아주 좋아요. 춤을 잘 춰요. 她跳舞跳得很好 跳라고 하는 이 동사를 두 번 쓴 이유를 아시겠어요? 跳舞라고 하는 춤이라고 하는 이 목적어를 쓰게 되니까 的很好라고 하는 이 보호를 우자 뒤에 붙일 수가 없어서 跳를 한 번 더 써줬다라는 얘기입니다. 她跳舞跳得很好 그냥 문장 외우세요. 이게 제일 쉽습니다. 자, 비슷한 예문입니다. 그는 노래를 잘 불러요. 唱得很好 라는 말에歌라고 하는 노래 가짜 목적어를 넣어볼게요. 他唱歌唱得很好他唱歌唱得很好 唱歌,歌라는 목적어가 있으니까 唱이라는 동사를 한 번 더 써줬다라는 얘기입니다. 他唱歌唱得很好 그는 글씨를 잘 써요. 他写得很好 하면 돼요. 근데 글자라고 하는 字라는 글자를 목적으로 넣어주려면은 他写字写得很好 라는 식으로 写라고 하는 이 동사를 두 번 반복해 줍니다. 他写字写得很好 됐죠? 네, 이렇게 동사를 왜 두 번 반복했는지 궁금했다. 오늘 궁금증을 해소해 드렸습니다. 목적어 뒤에는 보호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수어를 한 번 더 반복해 준다라는 내용입니다. 跳得很好跑得很好写得很好뭐 이런 식으로 목적어 없이 쓸 때는 이렇게만 쓰면 돼요. 跑得很快 무슨 뜻이에요? 빠르게 달린다라는 얘기예요. 천천히 달린다, 느리게 달린다 한다면은 跑得很慢 하면 돼요. 물론 很자 없이 跑得快, 跑得慢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주로 정도보호에서는요, 很과 같은 부사를 많이 사용합니다. 跑得快 하면은 빠르게 달린다라는 정도보호의 용법도 되지만요, 또 한 가지 跑得快 하면은 가능보호의 용법도 있습니다. 跑得快는 두 가지가 다 있어요. 빠르게 달린다, 달리는 정도가 빠르다라는 정도보호의 용법뿐만 아니라 빠르게 달릴 수 있다라는 가능을 나타내는 가능보호도 됩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어떻게 구별해야 돼요? 역시 문맥 안에서 앞뒤 문맥이라든지 아니면 언어 환경에 따라서 구별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앞서서 가능보호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어떤 거 있었죠? 听得懂, 下得来, 对得起 이런 식의 가능보호가 있었다라는 거 말씀드린 거 기억나세요? 자, 가능보호 설명하겠습니다. 가능보호는요, 이 동작이 가능한지 어쩐지를 나타내주는 보호예요. 중국어로는 可能不语라고 합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표현 중에 听不懂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듣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듣고 모르겠어요. 이해 안 돼요. 라고 할 때 听不懂이라고 합니다. 내려올 수가 없다 라고 할 때 下不来, 下不来. 미안합니다 라고 할 때 对不起. 이 문장들이 다 가능보호를 이용한 문장입니다. 听不懂 하면은 듣고 이해할 수 없다 예요. 천천히 발음해 볼까요? 听不懂. 듣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听不懂. 여기서 가운데 이 뿌자를요, 자를 바꾸면은 가능이 돼요. 听不懂은 불가능을 나타냅니다. 듣고 이해할 수 없다라고요. 근데 听得懂, 听得懂이라고 하면은 듣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看不懂 하면 무슨 뜻이에요? 보고 이해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看不懂, 보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보고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운데 뿌자를 떠로 바꿔서 看得懂, 看得懂 하면 됩니다. 보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뜻이 돼요. 자, 동은 이해하다라는 뜻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런 표현도 한번 해봅시다. 听不见, 听不见.
팅부지엔 하면은요, 안 들려요, 들리지 않아요, 안 들린다 라고 할 때 팅부지엔이라고 해요. 그러면 안 보인다, 보이지 않아요, 뭐라고 할까요? 칸부지엔, 칸부지엔이라고 합니다. 자, 그냥 외워둡시다. 칸부지엔 하면은 안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 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보입니다, 볼 수 있어요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칸부지엔의 뿌자를 더로 바꿔서 칸더지엔 하면은 보입니다, 볼 수 있습니다 라는 가능이 됩니다. 자, 보입니다, 볼 수 있습니다, 칸더지엔. 들립니다, 들을 수 있습니다 한다면요, 칸자 대신에 팅자를 써서 팅더지엔, 팅더지엔 하면 들린다, 들을 수 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자, 들을 수 있다를 팅더지엔. 자, 지금 많이 쓰는 가능보호 몇 가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문장도 있습니다. 走不动, 走不动, 走는 걷다예요. 동은 움직이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걸어서 움직일 수가 없는 게 走不动이에요. 아, 힘들어서 걸을 수가 없어 라고 할 때 走不动이라고 합니다. 走不动, 그대로 외워둡시다. 힘들어서 걸을 수가 없다, 走不动. 走, 걷다라는 동사 대신에 달리다라는 뜻의 跑를 넣어서 跑不动하면 무슨 뜻이 돼요? 跑不动은 달릴 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마라톤 달리다가 중간에 힘들어서 쓰러졌어요. 아휴, 뭐 跑不动了, 나 달릴 수가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走不动, 힘들어서 걸을 수가 없다. 跑不动, 힘들어서 달릴 수가 없다. 搬不动, 搬不动하면 뭘까요? 搬 하면은 옮기다, 이사하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어떤 물건을 옮길 수가 없다라고 할 때 搬不动이라고 합니다. 물건이 너무 무겁거나 뭐 힘들거나 이래서 옮길 수가 없다, 搬不动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吃不动하면 무슨 뜻이 될까요? 吃不动. 이 표현은요, 배가 불러서 먹을 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吃不动. 拿不动, 나 하면 들다, 짚다, 가지다 라는 뜻인데요. 拿不动 하면은 무거워서 들 수가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拿不动, 무거워서 들 수가 없다. 근데요, 맨 끝에요, 동, 움직일 동자 대신에 리아오를 써서 拿不了, 拿不了라고 하면은 너무 많아서 들 수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가능보호가 어떤 글자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 가능한지 불가능한지의 그 이유가 달라집니다. 拿不动 하게 되면 무거워서 들 수가 없다. 拿不了 하면은 많아서 들 수가 없다라는 뜻이 돼요. 뭐뭐뭐뭐 不了 들어간 이 가능보호 표현이 굉장히 많습니다. 受不了 이것도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受不了 하면은 견딜 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와, 너무 더워서 견딜 수가 없다, 뭐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 할 때 受不了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견딜 수가 있다는 뭐라고 할까요? 不자를 더로 바꿔서 受得了, 受得了 하면은 견딜 수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뭐뭐뭐뭐 不了, 뭐뭐뭐뭐 得了, 이 두 가지 잘 알아두세요. 굉장히 많이 쓰는 이 가능보호 유형입니다. 吃不了, 吃不了 하면은 너무 많아서 먹을 수가 없다. 拿不了 하면 많아서 들 수가 없다. 吃不了 많아서 먹을 수가 없다 라는 뜻이 돼요. 了자 대신에 완료하다 할 때 완자를 써서요, 吃不完, 吃不完 하면은 다 먹을 수가 없다. 네, 다 먹을 수가 없다를 吃不完이라고 합니다. 먹을 수 없는 이유가 굉장히 많아요. 뭐 습관이 안 돼서 못 먹는다 라고 할 때는 吃不惯, 吃不惯이라고 해요. 중국에 유학을 갔는데 처음에 중국 음식이 좀 습관이 안 돼서 익숙치 않아서 먹지 못하겠어요 라고 할 때 吃不惯, 습관이 안 돼 먹을 수 없다 라는 뜻이에요. 유학 가서 2, 3년 지나고 이제 습관이 됐어요. 중국 음식 잘 먹어요. 습관이 돼서 먹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吃不惯 할 때 뿌자 대신에 떠를 바꿔서 吃得惯, 吃得惯 하면은 습관이 돼서 먹을 수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吃不下라고 하면은요, 배가 불러서 먹을 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더 이상 먹어서 아래로 내려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꽉 찬 모양입니다. 배가 불러서 먹을 수가 없다. 吃不下. 吃得下 하면 무슨 뜻이 될까요? 먹을 수 있다라는 뜻이 돼요. 你还吃得下吗?你还吃得下吗? 너 더 먹을 수 있니? 지금 잔뜩 먹었는데 또 먹고 있으니까, 야, 너 더 먹을 수 있어? 라고 물어볼 때 你还吃得下吗? 예, 吃得下라는 말이 먹을 수 있다라는 뜻이죠.
吃不下 먹을 수 없다예요. 배불러서 먹을 수가 없다. 그러면은 배불러서 마실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吃 대신에 喝라는 동사를 써서 喝不下 喝不下 하면은 배가 불러서 마실 수가 없다. 뭐 잔뜩 마셔서 더 이상 마실 수가 없다라고 할 때 喝不下라고 하면 됩니다. 吃不起 이건 무슨 뜻일까요? 吃不起라고 하면은 비싸서 먹을 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吃不起 외워두세요. 치는 일어나다라는 뜻인데요. 가격이 너무 높아서 그 가격 아래서 일어날 수 없다 이런 뜻인가요? 어쨌든 비싸서 먹을 수가 없다 吃不起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吃다 대신에 사다라는 동사를 넣어서 买不起 하면 무슨 뜻이 될까요? 买不起 비싸서 살 수가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비싸서 못 사겠어 买不起 死不起라는 말도 써요. 死不起는 비싸서 죽을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농담처럼 하는 얘기입니다. 장례용품이 너무 비싸고 묘지가 너무 비싸서 야, 돈 없어서 죽지도 못하겠다 야 죽을 수가 없다 死不起 비싸서 죽을 수가 없다. 이 표현은요 농담 삼아 하는 얘기입니다. 看不起 하면 무슨 뜻이 될까요? 看不起 비싸서 볼 수 없다라는 뜻 맞습니다. 오페라 같은 거 뭐 맨 앞에 제일 좋은 자리 알석 공연 비싸서 볼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할 때 看不起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看不起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전을 찾아보면 1번 뜻으로 비싸서 볼 수 없다라는 뜻 말고 다른 뜻이 있습니다. 더 많은 뜻으로 쓰이는 게 뭐예요? 깔보다, 얕잡아 보다 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이것도 외워두세요. 看不起 라고 하면은 깔보다, 얕잡아 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뿌자 대신에 떠를 바꿔가지고 가능을 나타내면 무슨 뜻이 될까요? 看得起 라고 하면은 인정하다, 존중하다 라는 뜻이 됩니다. 얕잡아 보다의 반대가 되는 거예요. 난 그 사람 인정해. 얕잡아 보지 않고 우러러보고 인정하고 존중해 줄다 라고 할 때 看得起 라고 합니다. 你不要看不起我你不要看不起我 하면 뭐예요? 너 나 얕잡아 보지 마. 너 나 깔보지 마 라고 할 때 你不要看不起我 라고 합니다. 자, 对不起는 뭐예요? 미안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왜 미안하다 라는 뜻이 됐어요? 对가 미안이고 不起가 하다예요? 그런 거 아닙니다. 对不起는요 미안하다 라는 뜻인데요. 对가 서로 마주 대하다, 대면하다 라고 할 때 대자입니다. 치자는 일어날 기자, 일어나다 라는 뜻이에요. 서로 마주 대해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상대방 앞에서 고개 숙이고 있는 모습이 이 세 글자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안하다 라는 뜻이 된 거예요. 对不起도 가능보를 활용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对不起의 뿌를 너로 바꿔서 对得起 하면 무슨 뜻이 돼요? 상대방 앞에서 고개 빳빳하게 들 수 있어요. 对得起 당당하다, 떳떳하다 라고 할 때 对得起 라고 합니다. 对不起, 对得起 같이 쌍으로 알아둡시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합시다. 정도보호도 얘기했고 가능보호도 얘기했어요. 跑得快라고 하면은 정도보호로 빠르게 달린다 라는 뜻도 있지만 가능보호로 빠르게 달릴 수 있다 라는 뜻도 돼요. 어떻게 구별하느냐? 문맥안에서, 언어 환경에서 구별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정형은 구별이 확실하게 돼요. 정도보호로 빠르게 달린다를 부정할 때는 跑得不快 또는 跑得很慢 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정도보호일 때는요, 이 떠가 항상 살아있어요. 근데 가능보호일 때는 그렇지 않아요. 跑得快가 가능보호로 해석되면은 빠르게 달릴 수 있다인데 빠르게 달릴 수 없다라고 할 때는 跑不快라고 합니다. 떠자가 부자로 바뀝니다. 가능보호와 정도보호 이 두 가지 차이 알아둡시다. 그리고 정도보호의 경우에는요, 跑得很快하는 식으로 很자를 주로 많이 붙여준다 라는 것도 하나 알아둘게요. 가능보호일 때는 따로 붙이지 않습니다. 정도보호와 가능보호 이 떠자 때문에 생김새가 비슷해서 간혹 헷갈릴 수 있는데요.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동영상 반복해서 보면서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谢谢各位，我们再会。